첫 번째 집을 만나러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 속초로 출발해 볼까요? 아, 이 속초에 오니까 참 이 풍광도 좋고 다들 이제 이렇게 모내기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네요. 이 집도 정원이 굉장히 잘 가꿔진 아주 멋진 집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집은 돌담도 초록빛이네요. 돌담에 식물들도 너무 예쁘고 돌담도 참 정성스럽게 쌓았는데 이거 세 장인가? 세 장이 아니구나. 우편함인데 붉은 우편함보다 더 눈에 띄는 건 대문인데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그리고 이 담에 우리가 잘 아는 글씨구나. 그죠? 손님들을 가장 먼저 맞아주는 게 김소래 시라니 낭만이 가득한데요. 과연 이 집 주인장들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입니다. 제가 가든 디자인도 하고 있지만 정원 생활도 하고 싶어서 전국을 놓고 다 고민을 하다가 속초에 정착하게 된 오경아라고 합니다. 저는 정원 디자인을 하고 있는 오경아를 디자인하고 있는 임종기라고 합니다. 조금 생소하죠? 가든 디자이너는 조경을 관리하는 정원사와 달리 식물과 건축이 잘 어울리도록 정원을 설계하는 일을 한대요. 제가 가든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진 채로 만든 정원이기 때문에 이 정원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 엄청 많죠. 정원은 구석구석 가든 디자이너인 아내의 손길이 다 있답니다. 꽃과 나무가 가진 본래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살리려고 노력을 했다는데요. 참 소박하면서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원을 꼭 닮은 주인장들이 반겨주는데요. 정원이 정말 이렇게 묘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이 사람의 손길이 묻어난 것 같기도 하고 계획을 한 것 같으면서도 내버려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아무래도 한옥집에 살다 보니까 실은 한국형 정원을 하면 딱 좋은데 그러려면 그냥 마당으로 정원 안 만들고 비워둬야 되거든요. 많이 신경을 썼는데 신경을 안 쓴 듯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기법을 좀 많이 쓴 거라서 알아주시는 분은 되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좀 모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풀이 많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세련되고 멋진 정원보다는 시골 마을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정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다네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뒤에 집이 이제야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네요. 그때는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기 요 앞에 지금 사실 정원 자리가 있는 이 자리가 소를 키웠던 외양간이 즐비하게 있었던 곳이었고 여기부터 저기까지 한 10m가 넘는. 사실 원래 이 집은요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였대요. 잡초만 무성하던 집을 남편이 직접 수리를 했다는군요. 이 집이 앉혀진 모양이 굉장히 저에게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 전체가 250평이에요. 근데 이 250평 안에 이 집은 한 22평 정도 되거든요. 이 22평이 앉혀져 있는 모양새가 일단은 남쪽을 보면서 동쪽도 보게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안온하게 이렇게 안싸지는 안정원이 있었고요. 또 옆으로 지나가는 옆정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만 침실에서 볼 수 있는 뒷정원이 있었고요. 이런 배치가 너무 좋게 저는 눈에 들어와서 내가 정원을 여기다가 앉히면 되게 예쁜 정원을 만들 수 있겠구나. 우선 정원부터 한 바퀴 돌아볼까요? 하나의 공간인데 이렇게 문으로 영역을 나누니까 되게 깊이감이 있네요. 풀 한 포기를 심어도 심혈을 기울였다는 아내. 오래된 집과 잘 어울리는 정원을 만들고 싶었답니다. 원래 테마로 없었어요. 요거를 저희 남편이 이 집하고 어울리게 한 50년 전에 만든 것처럼. 정말. 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칭찬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라는 거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칭찬입니다.
세상에나 세월의 덮개가 느껴지는 퇴마루가 남편 작품이라니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데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좀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금방 지었어도 오래된 세월의 맛이 나는 어떤 그런 가구, 그런 구조물. 이 사람이 그러지 말고 아예 당신이 해보면 어때? 라고 해가지고 조금 긴가민가하지만 재미있잖아요. 너무 반듯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목재 가지고 근데 그 손맛을 좀 잘 내더라고요. 대학 교수였던 남편은요, 취미로 즐기던 목공 기술을 쌓아 몫으로 비운신을 했답니다.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아내가 사용하는 정원용품 대부분은 남편의 손끝에서 탄생을 했다네요. 잘 만든다라고 칭찬해 준까지 좋았는데 나한테 그거를 사례를 금액으로 표시한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럴 수준까지 가려면 이제 아직 많이 멀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의뢰해드리고 만들어내고. 오래된 집엔 재밌는 추억도 더 많겠죠. 이 집이 이 동네 거의 가운데쯤 있는 집이거든요. 속초에 사시는 건축가분이 누구 얘기하시는데 자기 중학교 때 이 방이 동네 청년들 고스톱 방이었대요. 그래갖고 여기서 누구야 하면 딱 여기 모여가지고 다 고스톱 치고 그랬던 그 자기들도 그 집이 아직도 이렇게 살아 있었어 하면서 되게 반가워하고. 돌담으로 둘러싸인 이 정원은 마치 밀림에라도 온 듯 녹음이 무성한데요. 정말 약간 이렇게 비밀의 정원처럼 그야말로 정말 시크릿 가든이네요. 네, 맞습니다. 와. 손님들이 오시면 저희가 방을 내드리거든요. 아침에 예외 없이 여기에 나와서 앉아 계세요. 이게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손끝이 야무진 아내 덕분에 마을의 흉물이었던 폐가는 이렇게 초록이 싱그럽게 아름다운 정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지요. 정말로 풀숲을 헤치고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집이었지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다음 버전이 보였기 때문에 선뜻 그 자리에서 도장 딱 찍고 계약을 했었던 거고요. 정원 구경 다 했으면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 와. 야, 들어오니까 석가래랑 옛날 느낌이 그대로 사네요. 꼭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인데요. 다 쓰러져가는 집이었지만 석가래와 기둥만큼은 튼튼해서 크게 손볼 일은 없었다고 해요. 각 부재들이 한 번 이상 이렇게 다른 곳에 쓰였다 다시 붙여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그 저희도 들었던 게 70년도라고 들었는데 양양에 있는 집을 이사 오면서 그때 이사하면서 집을 가지고 다녔대요. 그래서 부재가 구하기 힘드니까 그 집을 해체해서 다시 여기 와서 새로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한옥의 매력이 이게 정말 오래된 배처럼 일부는 교체하고 일부는 또 새로 또 쓰기도 하고. 100년이 넘은 한옥을 그대로 뜯어와 다시 조립한 집이래요. 그리고 다시 50년이 지나서 경아 씨와 남편이 수리한 겁니다. 거의 다 재활용이고 이거는 아마 이 집으로 가지고 오던 그 시점에 아마 만든 걸 거예요. 요즘 나무로 만든 문 보기 힘든데요. 70년대의 감성이 느껴지시나요? 너무 정겹네요. 저희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집수리할 때 이거 다 뜯어낼까요? 이러시길래 샤시로 새로 해주겠다고 하시길래 깨끗하게. 아니요. 그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샤시로 바꾸실 거 아니냐. 아니요, 그냥 깔끔하게. 깔끔하게. 아니요, 원래 거 쓴다고 했더니 그 표정이 있죠. 신기하시네. 어떻게 하시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도 사실은 이제 살아나서 그 당시 유리 그대로예요. 옛 것이 되살아난 덕에 집이 간직하고 있었던 추억과 향수도 더 깊어질 수 있었겠지요. 마루에서도 세월의 흔적이 여실히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아주 예전에는 이제 툇마루 역할을 했을 텐데 제가 와갖고 이게 세면 바닥이었어요. 이 거칠거칠한 이걸 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옛날에 국민학교 마루 뜨던
교실 마루 뜯은 거를 좀 구했어요. 하루 며칠을 걸쳐서 깔았죠.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깔았어요. 직접이요. 예. 아, 뭐 거의 모든 걸 대부분 거의 다 선생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하자가 있어요. 하다가 말고 다 하자가 있습니다. 내가 딱히 어디다가 항의를 못 하겠어. 불만이 하나씩 나오시는데요. 이제 하고서 이런 소리 들어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마룻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좀 울퉁불퉁한 거죠. 그래도 남편의 솜씨가 없었다면 옛것을 되살리긴 힘들었을 거래요.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시작 안 했을 거야. 이런 말들을 늘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몇 번은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집을 봤을 때의 그 인상은 그래 이거야 싶었어요. 사실은 결국 집은 자꾸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큰 뼈대는 안 변하지만 이 근육과 살은 조금씩 자꾸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맞게. 복도 끝방부터 들어가 볼까요? 이 집에서 가장 큰 방인데요. 영동 겹집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이라네요. 강원도는 겨울이 춥잖아요. 그래서 추위를 막고 집안의 온기를 보호하기 위해 방을 앞뒤로 배치를 하고 가운데 문을 달아서 분리를 했답니다. 천장을 보니까 참 독특한데 요 기둥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이 방 두 개가 나뉘어서 맞아요. 그래서 겹집이더라고요. 여기에 문이 아마 달려 있었을 거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큰 방이 아니라 작은 방 두 개가 있는 거라고. 저희는 그냥 문을 없애고 큰 방처럼 써서 말 그대로 이제 응접실 겸 또 손님들 오면 한꺼번에 다 잘 수 있으니까. 그래요. 바로 여기 방 중간에 기둥이 있는 이쪽에 문이 있었을 건데요. 천장에도 당시 흔적이 남아있다네요. 아, 참 이 온기가 너무 좋아요. 특히나 앉아있을 때 좌식 생활을 할 때는 온몸에서 느껴지는 이 온기, 열기가 참 좋잖아요. 이건 직접 만들었어요. 이거 온돌 자체를 만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들어갔어요. 온돌 학교. 장평에 있는 온돌 학교에 4박 5일짜리 합숙을 하면서 제가 다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다 뜯어내고 한 일주일 정도 걸렸죠. 제가 좀 서툴다 보니까 굉장히 큰 실수는 너무 두껍게 한 거예요. 직접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공기 역학도 좋아야 되고요. 너무 빨리 나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나가도 안 되고.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직접 배워서 하셨더니 그러니까 어설퍼요. 배워서 하더라고. 이게 완벽하게 숙지가 된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는 왜 이거 왜 안 따뜻해져? 이게 수련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제가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순식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시니까. 제가 그렇게 삽니다만. 제가 이렇게 자꾸 고객님으로서 뭐 이거 설비도 해봐라, 전기도 해봐라, 커피도 내려봐라 막 이러니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거죠, 사실은. 우리 사자성어에 그런 게 있죠. 딱 적반하장. 실컷 시켜놓고 나한테 오히려 생색내고 고마워하지. 근데 속마음은 고마울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고마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누군가한테 다 시켜야만 이게 가능한 일인데 일단은 솜씨가 좋으니까 자꾸 만들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촌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발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아이디어를 보태주고 있다. 뭐 이 정도? 고맙습니다. 솜씨가 어설프다고 아내에게 구박은 좀 들었지만요. 남편이 이 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 바로 이 아궁이 구두리랍니다. 불을 피우고 있느라면 세상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게 된다나요? 쳐다보고 있으면 무아지경 정말 기분이 남다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아궁이 방에다가 이렇게 막 먹을 걸 넣어주는 느낌, 막
좋아하는 것 같고. 남편이 이제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집이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딱 그 순간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남편 아궁이에 불 딱 떼잖아요. 그러면 굴뚝으로 연기가 나가요. 근데 그 연기가 딱 나가는 순간 아 이게 집이 꼭 숨 쉬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희 남편도 진짜 집이 저럴 때 숨 쉬는 것 같아 이런 느낌 많이 얘기를 하죠. 이제 안방으로 갑니다. 옛날 한옥의 뼈대가 그대로 살아있어 분위기가 참 멋스럽죠. 야, 이 방에 들어오니까 네. 이 천장에 있는 네. 정말 이 구조들이 그대로. 그죠. 아늑한 것 같아요. 저는 방 사이즈를 사실 좀 되게 큰 집에서 전에 집이 좀 컸었어가지고요. 사실 부부는 도시에 살 때 유명 건축가에게 의뢰를 해 집을 지었더랍니다. 욕심이 많았죠. 그 당시에 제 나이가 30대 말이었는데 건축이란 이래야 된다. 나는 본때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건물을 굉장히 공들여 지었기 때문에 제가 실내 생활을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제가 정원에서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면서 그때부터 식물 시장을 주말마다 다니기 시작했고 제가 식물 사러 다니고 이것저것 심어보고 어떤 건 월동이 되나 안 되나 체크하고 막 이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아 내가 정원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식물 심는 것도 엄청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방송 작가였던 아내는 마당에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했고 39 나이에 정원을 배우겠다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더랍니다. 어떤 날은 보면 회사 갔다 와가지고 집안에 안 들어오고 마당에서 가방을 던져놓고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마치 이렇게 뭔가 구도하듯이 불을 뽑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시 회사 생활과 집으로 들어오기 중간 어떤 과정. 완충의 시간? 예, 그 시간을 거치고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식물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듯이 이러면서 뭔가 좀 다른 세계를 만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보드를 보니까 이렇게 지금 자국들이 있는 걸 보니까 한때는 이 기둥으로도 쓰였을 것 같은 저는 짐작이 되거든요. 이 천장도 지금 요 높이였어요. 그래서 홈 보이는데 그 홈 따라 이렇게 작은 숟가리들이 가 있었고 거기다가 다시 합판 같은 거를 대고 다시 이렇게 도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방 크기가 크지 않은데 높이까지 낮으니까 좀 답답한 감이 있어서 이제 그건 다 저희가 털어내고 새로 저 판재를 천장으로 덧댔죠. 합판을 뜯어내고 오래된 석가래와 잘 어울리는 목재를 덧대서 지금의 천장을 완성했다죠.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니 정말 멋집니다. 자, 이번에는 주방을 구경할 차례입니다. 여기가 부엌인가 보네요. 수리할 때는 가장 손이 덜 간 공간이지만 남편이 가장 공들여 꾸민 곳이 바로 이 주방이랍니다. 근데 정말 여기는 이 보들이 다 석가래들이랑 모여서 이 우물정자를 보들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걸 천정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천장이 원래 저희 공식 용어인데 마치 한번 이렇게 살짝 그을린 것처럼 이 나무의 문양도 그대로 드러나고 너무 매력적이에요. 외관은 좀 많이 망가져 있었고 원형 그대로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 이 천정이었거든요. 아마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 둘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더 이상 됐다. 고민할 이유가 없다. 이 집이다. 네. 이거 딱 결정한 거죠. 한옥의 멋이 그대로 살아있는 우물천장에 부부는 홀랑 마음을 빼앗겼대요. 원형이 워낙 잘 보존돼 있어서 오래된 때만 살짝 털어놓는 정도로 수리도 간단했는데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답니다. 살짝이 아니라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개 현대에서 한옥이라는 걸 짓더라도 이 화장실, 주방은
양식을 따르잖아요. 저는 어떨 때 가서 이게 껍데기 지붕만 기아 한옥이고 속에는 이걸 한옥이라고 해야 되나 싶은 집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옥의 정의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여기를 고치면서도 모든 걸 다 서양식으로 바꾼다고 좋은 거는 아닌데, 아무튼 그 사이에서 어디쯤에서 이 오래된 한옥의 맛을 잃지 않으면서 또 그래도 어느 정도 편의성을 살려야 되겠고, 이게 하여튼 지금 요 정도 모습입니다. 한옥 부엌의 원형을 살리려고 노력하다 보니 마루와 주방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단차가 생긴 거죠. 좀 불편한 것도 같은데요. 부엌이 물론 단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불편한 건 맞아요. 청소기를 돌릴 때도 사실은 그냥 윗단 쫙 돌리면 될 일을 여기 돌렸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돌리고, 특히 물걸레질 할 땐 더해요. 조금 불편함을 조금 감수할 만큼 매력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걸 조금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편한 것만 추구하자면 극단적으로는 새로 지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 정도 점에서 옛날 걸 살리고, 물론 그래서 시간과 뭐 노력, 돈 더 들었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봐요. 근데 정말 실내 공간도 굉장히 좀 현대식으로 잘 바꾸셔서 사용도 편리해 보이고. 그 부엌은 사실 가구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아까 저희 남편 말한 그 맥락이기는 한데요. 싱크대 개념이 좀 들어와야 될 텐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성품 싱크대를 쓰면 이 집하고 너무 안 맞아서 나무로 싱크대를 좀 짜주면 안 되냐, 이런 탁자. 제가 이제 고객님이니까 고객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요청을 했는데, 고객 아니시고요? 아니, 돈을 안 줘요. 돈을 줄 수가 없는 게 미완성이에요. 이 밑에를 내가 선반형으로 짜달라는 거를 7년 전에 얘기했으나 아직도 안 하신 걸로. 7년 전. 내년에 하겠습니다. 남편의 목공 솜씨가 유감없이 발휘된 곳이 이 주방이라네요. 오래된 한옥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가구들을 하나하나 공들여 만들었대요. 남편의 정성이 가장 많이 깃든 공간이라 할 수 있죠. 서로 이 일에 바쁜 부부가 가장 오래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도 하답니다. 주방과 연결된 작업실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혹시 여기가 원래는 뭘 하던 공간이었는지 짐작이나 하시려나요? 여기가 원래 집으로서는 이제 외양간이 있던 맞습니다. 소를 맞습니다. 기르던 장소였을 텐데, 여전히 낮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많이 원래 낮아요. 같으면 이렇게 연장해서 쭉 내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여기를 고칠 때 일단 이 큰 내 귀퉁이에 기둥을 빼놓고 다 흘렀거든요. 그거를 다 틀어내고, 그러니까 기둥만 남았는데 이걸 어찌 할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지금의 요 창문 이쪽은 설악산이 보이고요. 가운데다가 의자를 두고서 제가 한 반나절 동안 가만히 앉아서 설악산만 바라봤어요. 그래갖고 일하는 아저씨들이 왜 그러고 있냐고. 근데 얘 그냥 그래서 설악산에서 해 넘어가는 그 각을 보면서, 그래 창문은 저기야. 그다음에 이쪽 남쪽 창은 되도록 정원이 많이 보이겠다 싶어가지고 여기가 제일 따뜻한 창이기는 해요. 통창 너머로 사시사철 아름다운 정원을 내다보는 거는 물론 마음만 먹으면 바로 정원으로 나설 수도 있답니다. 옛날 한옥에서 산다는 건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네요. 그래서 부부는 세월의 흔적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집의 옛 모습을 지켜주려 노력했지요. 그 덕분에 배가였던 이 집이 푸르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꽃 피울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 집을 뭔가 새롭게 또 10년 차 돼가니까
새롭게 수리도 하고 새로운 개념으로 이 집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좋아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보면은 저희 남편이 되게 보수적이고 저는 되게 진보적인 성향으로 뭔가를 막 끌고 가는 편인데 저희도 이제 이 집을 한 10년째 사용해서 수리를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은 두 사람의 정원에 또 다른 색이 더해지는 날. 흙을 만지는 이 순간이 아내는 가장 행복하다는데요. 그 마음이 우선 많이 가 있어요. 그 꽃에 대해서 막 사랑하는 느낌? 근데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나마 시키면 그거라도 잘하자. 아니 지금도 엄청 훌륭한 조수예요. 사실은 이게 정원은 진짜 남녀 혼합조로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환상의 조합이신가요? 네, 환상의 조합인데 자기 취향을 안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이 있는 거죠. 아예 안 시켰으면 좋겠다. 가든 디자이너와 목수라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한 정원. 앞으로도 오랫동안 두 사람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갖고 가길 응원할게요.